주인공은 등산을 하던 도중 미끄러져 벽을 오를 수 없는 협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꼬박 하루를 기절해 있던 그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돌아봤죠. 주위에는 중년의 사내 1명, 그리고 한쪽에 모여있는 3명의 여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중년 사내는 주인공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고립당한 상황이오. 보면 아시겠지만 이 협곡을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지. 구조대를 부를 방법도 없고. 주인공은 고통을 느끼며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내의 말대로 탈출할 방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급히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찾아봤지만 이미 산산조각 나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여자 3명은 남자 쪽을 경계하듯 한 모양새였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협곡이를 향해 쉴 새 없이 소리쳤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더욱 초췌해진 모습의 5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사내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할 때요. 사람들은 사내가 무슨 말을 꺼낼지 알기에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살기 위해 식인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요. 사내는 괴롭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대한 버티겠지만 고인 빗물만 먹으면서 버틸 수는 없다고요. 만약 일주일 뒤에도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면 제비 뽑기를 하자고 얘기했죠.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식인을 하고 싶지도 않았으면서 식인의 대상이 되는 건 더더욱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죠. 그럼 모두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제발 기적이 일어나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립시다. 그날 밤 주인공과 붙어서 자던 사내가 속삭였습니다. 안심하게. 아마도 높은 확률로 희생자는 저 엄마가 되지 않을까. 네? 무슨... 제비뽑기에 딸들이 걸리더라도 아마 엄마가 대신 나서지 않겠냐 하는 말일세. 사내는 심각한 얼굴로 우물쭈물하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에 말일세. 만약 그럴 일이 온다면 자네가 나서주지 않겠나? 네? 나는 사람을 죽일 자신이 없네. 미안하네. 하지만 용기가 없어. 정말로.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약속하지. 만약 자네가 걸린다면 내가 자네를 죽여주겠네. 그 대신 자네가 걸리지 않으면 자네가 좀 죽여주게나. 주인공은 복잡한 심정으로 사내의 말을 수락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명은 바닥에 쓰러진 산 송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사내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비뽑기를 합시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가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사내가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찢었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짧은 천을 뽑은 사람이 희생하는 것으로. 막상 생명이 달린 일이다 보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를 때 주인공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뽑히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차해 보여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혹시라도 제가 뽑히게 된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냐고 물었지만 주인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죠. 침묵을 깨고 사내가 말했습니다. 어서 뽑읍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오. 누구도 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지. 우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인간성을 잃지 않았소. 누구 하나 악쓰지 않고 민주적으로 제비뽑기까지 하고 있지 않소. 만약 우리가 구조돼서 식인 사실이 알려진다고 해도 그 누구도 우리를 욕할 수는 없을 것이오. 먼저 중년 여인이, 그 다음 첫째 딸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둘째 딸과 주인공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먼저 뽑겠습니까? 둘째 딸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주인공이 뽑으려던 천을 뽑아 들었습니다. 안 돼. 손가락보다 더 짧은 길이의 천이 나왔고 둘째 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첫째 딸과 중년 여인의 얼굴은 일그러졌죠. 사내는 손을 털어 남은 천을 모두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주인공은 미안함과 안도가 섞인 복잡한 얼굴로 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꺼낼 수가 없었죠.
누구 하나 말을 꺼낼 수 없었던 그때 주인공이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대한 고통 없이. 주인공은 굳어있는 사내의 얼굴을 확인했고 사내와 이야기했던 대로 자신이 총대를 매기로 결정한 것이죠. 누군가는 저 아이를 죽여야 했지만 모녀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고 사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으니까요. 둘째 딸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주인공은 그 옆에서 바위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떨어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눈을 질끈 감고 바위를 치켜드는 주인공. 남아있는 모든 힘을 짜내어 한 번에 죽이기 위해 이를 악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눈을 부릅뜨며 꼬꾸라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중년의 사내가 피 묻은 돌멩이를 들고 깊은 숨을 몰아 쉬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던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빌어먹을 제비 뽑기. 중년의 남자는 죄책감이 가득한 얼굴로 쓰러진 주인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때는 주인공이 절벽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을 때 기절한 주인공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애들아, 만약을 대비해서 나는 당신, 우리 딸들과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만약의 사태의 주인공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기에 사내는 가족이 아닌 척 연기하면서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과 함께하기로 했죠. 네, 처음부터 주인공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식인을 한 가족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주인공의 희생이 있고 일주일 뒤에 구조되어 살아남았고 한 달을 고립되어 구출이 된 가족의 이야기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식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죠. 그 청년이 제비 뽑기에 걸렸고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그 청년 덕분에 우리 가족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청년에게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이 정말로 제비 뽑기에 걸렸을까 의심했지만 밝혀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내 가족이 멍한 얼굴로 거실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희생했어야 해. 제비 뽑기 결과대로 내가 희생했어야 했어. 둘째 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들 앞에 놓인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즈, 양성, 판정. 만약 제가 뽑히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차해 보여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혹시라도 제가 뽑히게 된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김동식 작가의 소설집 회색 인간에 수록되어 있는 협곡에서의 식인입니다. 저는 이런 반전 스릴러를 참 좋아하는데 정말 마지막에 반전의 반전이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전으로 절 즐겁게 만들어줬던 책입니다. 이 단편집에는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담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영상의 이야기가 흥미가 있었던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